내림도 사실은 이 끓는 점 오름과 거의 유사해요. 이번엔 실험을 해봤어요. 물에다가 물을 이렇게 온도를 막 냉각시켜가면서 온도를 측정을 해봤더니 일정한 순간에 온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구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 때는 바로 모두 상태 변화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태가 변하는 지점의 온도를 어는 점, 지금은 어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해 볼게요. 그럼 물의 어는 점은 몇 도죠? 네, 0도씨에서 아마 이런 그래프가 나타났을 겁니다. 근데 이번엔 물에다 설탕을 좀 넣고요. 용액을 계속 냉각시켜 가면서 온도 변화를 측정을 했어요. 온도 변화를 측정을 했더니 어머나, 이번엔 이렇게 나타났더니 원래는 0도씨에서 얼었던 애들이 그것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을 했고요. 네, 온도가 조금씩 일정하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지점이 어느 점이냐면요, 얼기 시작한 지점 있죠. 바로 여기가 어느 점이에요. 이렇게 용액이 되면 어느 점이 낮아집니다. 그거를 어느 점 내림 현상이라고 하고요. 내려가는 정도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순수한 용매가 어느 점, 이때에서 용액이 어느 점을 뺀 이 차이. 그래서 이 값은 항상 0보다 크도록 표현을 해주는 것. 이게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만큼 어느 점이 내려갔습니다를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 어느 점 내림이라고 하는 애도 끓는 점 오른 거와 마찬가지로 용액 속에 용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점 내림의 정도, 두 번째 포인트식 역시 아까 전에 끓는 점 오름의 정도를 나타냈던 그 식 있죠. 걔네들이랑 똑같아요. 다만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면, 아까 전에는 끓어오르는 거니까 몰랄 오름 상수를 썼으면 이번에는 몰랄 내림 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로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몰랄 오름 상수처럼 얘네 역시 몰랄 내림 상수도 용매에 따라서만 달라지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역시 데이터로 주어지면 그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만 있으면 돼요. 다만 얘네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표로 정리해 드렸어요. 그럼 여기까지 하다 보면 약간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길 것 같은데요. 선생님, 왜 하필이면 몰랄 농도를 쓸까요? 우리가 작년에 이전에 화학원을 공부할 때 사실 더 먼저 공부했던 농도로 몰농도라고 하는 거를 배웠을 거예요. 중화 반응을 할 때도 몰농도를 주로 많이 사용을 했을 텐데 지금은 몰랄 농도를 사용하는 이유, 바로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은 용매의 질량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죠. 부피라고 하는 애들은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팽창하기도 하고 수축하기도 합니다. 그럼 부피가 팽창 또는 수축하면 그 농도 자체가 달라지는 게 몰농도예요. 근데 우리는 온도를 계속 변화시켜 갈 거잖아요. 온도를 변화시킬 때마다 계속 농도가 달라지면 우리가 표현하기가 매우 어렵겠지. 근데 몰랄 농도는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예요. 질량은 온도에 따라서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가 가열을 하든 냉각을 하든 계속 일정한 양의 농도를 유지시켜 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몰랄 농도를 사용한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도 한번 같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1kg을 준비했어요. 물 1kg에 이번에 그냥 쉽게 바로 드릴게요. 설탕을 2몰 넣었습니다. 그럼 이 용액이 어는 점은요? 그쵸. 일단 그럼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 내림 정도라고 하는 거는 내림 상수에다가 몰랄 농도를 곱해줘야 된대요. 몰랄 농도를 곱해줘야 된다는데, 일단 내림 상수는 1.86, 물의 내림 상수 주어졌습니다. 그럼 몰랄 농도 구해볼까요? 용매 1kg 안에 용질이 2몰 있습니다. 몰랄 농도가 2라고요. 그럼 곱해주면 얼마? 3.72. 네, 만큼 온도가 변하고 있어요. 물은 0도씨에서 얼거든요. 0도씨에서 얼는데 이것보다 3.72도 더 낮아져야 되니까 어는 점은 마이너스 3.72도씨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어는 점 내림 언제 사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많이 사용해 봤을 거예요. 우리가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런 현장을 봤을 텐데, 언제 이런 걸 많이 보냐면 특히 겨울철에 막 땅이 얼 때, 눈 와서 막 얼 때 뭐 뿌려주죠? 염화칼슘 같은 거 뿌려주죠. 아니면 집 앞에서는 소금 같은 거 뿌려줘도 돼요. 바로 그렇게 용질이 들어가게 되면 어는 점이 낮아지니까, 원래 0도에서 얼었던 얼음들이 녹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어는 점 내림 현상을 응용해서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거예요. 이제 어디에서 좀 아는 척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엔 이 어는 점 내림 정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니?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분자량을 계산을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는 점 내림은 어는 점 내림 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이다. 데이터 값으로 주어지니까 이 몰랄 농도만 계산을 해보면 뭐 어느 정도 값이 나올 거야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몰랄 농도는 용매 킬로그램당, 그러니까 그램을 1000으로 나눠서 킬로그램으로 바꿔줬고요. 용질의 몰수, 용질의 질량을 화학식 양으로 나눠줘서 킬로그램 그리고 몰, 바로 몰랄 농도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몰랄 내림 상수 곱하기 용매의 질량 그리고 화학식 양 분의 1000W. 우리가 궁금한 건 바로 분자량이라고 했으니까 분자량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주면 용매의 질량 곱하기 어는 점 내림 정도 그리고 상수 1000 용질의 질량으로 해주면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오름 상수, 끓는 점 오름으로 활용을 했던 거랑 똑같아요. 다만 뭐만 달라졌냐면 여기 있죠. 몰랄 내림 상수 대신 몰랄 오름 상수로 썼었고요. 온도 변화, 내려가는 온도 대신 올라가는 정도를 가지고 활용을 했었다라는 걸 제외하고는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 식이 거의 다 똑같은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런 내용들이 용액의 총괄성에서 살펴볼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아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기까지 공부했으면 약간의 힌트를 슬슬 얻었을 것 같아요. 용액의 총괄성에서 증기압력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힌트. 네, 무엇과 관련돼 있었냐면요, 용질과 관련돼 있었죠. 용질의 몰수들과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용질의 종류, 우리 지난 시간에 증기압력 할 때 고민했었나? 아니요. 우리 용질의 몰 분율은 생각은 했었어도 용질의 종류는 단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몰랄 농도, 전체 중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입자수를 고려할지언정 얘네들이 설탕인지 포도당인지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용액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몰수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성질들을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몇 가지 자료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